요번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실무진들 간에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게 없는 상태에서 정상들만 만나는 거라서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 두 분이 다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가 예측 그 행동 양상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싱가포르에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이분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국내 정치 두 나라가 다 그래요. 상황 때문에 큰 업적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큰 업적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의회가 있고 국민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11월 몇 달 안 되면은 총선이 있고 그다음 2년 있으면 또 대선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민 정서, 의회 정서 여기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안을 내놓아도 그대로 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 안에서도 지금 갑론을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트럼프의 경향과 예를 들어서 자기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의 경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존 볼턴은 군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북한 같은 정치 체제는 이 땅에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파 중에 보수파입니다. 그 사람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누구 세력이 누구의 입장이 경향이 더 우세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결정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모든 것을 집단적으로 토론을 해서 더구나 당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그 당의 경향이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대부분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미국에서 트럼프를 따라가는 미국 제도보다는 훨씬 더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무슨 합의를 하면은 그게 이행될 거냐 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이행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거기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죠.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또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다. 이거거든. 그거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거는 우리한테 적대 행위를 안 해라.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라고. 군사훈련도 하지 마라. 한미동맹도 그걸 재조정하라. 미군도 그게 있고 또 조미관계, 북미관계 평화조약을 맺는다든가 또 국교를 정상화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미군 철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누적되어 있어. 물론 무엇보다도 먼저 가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라. 경제 제재, 정치 제재, 이런 여행 제재 이런 걸 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평양에 50여 회 다니고 평양은 뭐 그냥 가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다 이제 해소되도록
북한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 평화조약하려고 하면 미국 상원에서 이걸 합의를 해줘야 되고 여론에서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여론 또 한국의 여론도 미국을 따라가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이것을 이제 능가해서 해소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여론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면은 시간과 능력과 또 일정한 운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껴안고 이건 보기 좋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국내에 가서 이런 큰 업적이 생겼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역사가 달리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쪽에도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촉매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일단 올릴 겁니다. 다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면 천장에 부닥쳐요. 올라가 천장에 부닥치는데 거기에는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의회 지지받아야지. 북에서는 노동당의 지지를 다 받고 나와야지. 세계 여론도 있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렵다는 걸 알고 그 예비 대책으로 준비하면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정책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어렵다 그런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반대한다든가 그게 물을 끼얹는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의논해서 올라가서 정상회담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들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 우리가 해봤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 때 길이 잘 틀려가지고 이제 북은 북대로 좀 더 잘 살게 되고 그 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남쪽처럼 자본주의 사유화 이런 경제 이런 걸 가지고 잘 살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지금 오늘 어제 좀 밖에 안 돼요. 트럼프가 준비 회담하는데 준비됐냐 그러니까 준비는 태도만 바로 하면은 준비된다 이랬거든. 자기가 바로 하는 태도는 제가 희망하기는 이북을 북한을 있는 그대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화되고 인권 얘기는 트럼프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 가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오면은 미국식으로 생각한 인권을 가지고 주장하면은 그게 마찰이 생깁니다. 북에서 저 책에서 그걸 분명히 했지만 북에서 얘기하는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권입니다. 살고 봐야지 이거거든. 거기서 그 식량이 없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것이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올 거예요.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식량이 없고 이래 어려운 것은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나와요. 미국 당신들이 이렇게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인권이 나쁘다고 그러기 전에 당신들이 잘못된 걸 생각해요. 우리 인권 박탈을 위해서 당신들이 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쟁이 되지요. 논쟁이 되면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생존권을 가지고 나오고 평등권을 가지고 나오면은
미국 쪽이 불리합니다. 네. 그러나 자유권을 가지고 나오고 선택권을 가지고 나오면은 미국 쪽이 유리합니다. 네. 거기는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이 아주 열렬하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죠. 네. 지금 이제 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대체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제 단계적인 처리를 원했었고요. 근데 미국이 일괄 타결만 고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 번 협상할 수 있다라는 태도로 바뀌면서 단계적인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거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요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큰 거시적인 그림에 합의하는 정도 수준의 발표만 하고 2차, 3차 회담을 열어서 이제 비핵화 단계를 하나씩 해나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첫 단계가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는 이제 과정인데, 그 종전 협정 뭐 요 정도만 가지고 북한에게 걸어둔 제재를 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비핵화 단계를 거쳐야지만, 비핵화를 끝내야지만 제재를 풀어주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에서 서로 양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큰 문제가 어디에서 우리가 생기는 걸 보느냐 하면은 완전한 비핵화다. 그걸 CVIT라 그러죠. C는 complete하다, 완전한 거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무슨 50개 가지고 있느냐, 20개 가지고 있느냐, 5개 가지고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가도 아무도 몰라요. 완전하다는 건 있는 거 다 내놔라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있다 북한이 얘기하면은 그걸 국제사회, 더구나 미국 같은 데서 신뢰를 해야 돼요. 신임을 하고, 그래, 그만큼 있는 25개 있다, 그래,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러면 IAEA에서 가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사찰기구가 들어가서 검사해서 우리가 쭉 해보니까 없더라, 됐다. 그러면은 끝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25개 있다, 이러면, 어디, 숨겨놓고 그런 게 아니냐. 또 그렇거든?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된다고. 그리고 verification은 더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사찰을 해서 검증을 하느냐. 이거거든? 우리가 여기에 무슨 50개 있다. 여기 시설이 이렇게 있다. 금창리 그것도 우리 파괴했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진정하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그래, 신뢰할 만하다. 이래야 돼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은 의회가 그게 따라갑니까? 저 노스 코리아, 북한 저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럼 들어와서 다 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에 보느냐, 몇 개나 보느냐 하는 것은 북한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외국 사람들이나 남쪽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어디 갖다 놨는지, 어느 땅굴에 갖다 놓으면 세상에 알 게 뭐예요. 몇 개는.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샅샅이 지하, 지상 다 봐야 되는데, 그거 보려고 하면은 수십만 명이 들어가도 못해요.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1년 내내 해도 못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가 감정할 수 있다. 또 감정하는 길도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 돼요. 이번에 그런 것도 합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 개념이에요. irreversible 하게 만들어라. 그럼 핵과학자들이 숨 쉬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기 전에는, 핵무기 다 포기하고 시설 다 포기해도 그 사람들이 또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과학자들, 핵과학, 실험하는 시설,
이런 게 아주 고스란히 있어요. 그걸 다 파괴해도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고. 그 사람들은 다 해외로 이주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전문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북쪽 정부에서 발표하면 그거 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이 CBRD가 불가능하다고. 네. 그러면 이걸 어느 선에서 그걸 우리 받아들이겠다. 트럼프 쪽에서, 미국 쪽에서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인 대답이 아니고 네. 행동을 그런 게 애티튜드, 자세의 대답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이건 자세의 문제다. 그러길래 나는 그럼 이 사람이 북에 대해서 그 자세를 좀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도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일 뭐라고 나오는지. 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그게 애티튜드라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그 문제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의 그 자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이 정상회담이 진행될지. 그 자세라는 것은 신뢰 문제예요. 북한이 이렇다 그러면 그래 우리 받아들인다. 그래야 되거든. 북한 저거 어디 숨겨놓고 저 또 거짓말한다. 우리 한두 번 속았나.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은 해결이 안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미국도 무슨 북한에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줄 능력이 있으며 그럼 태도는 있어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11월에 총선이 있고 또 지금 공화당 트럼프 당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부터 앞으로 한 두어 달 사이에 불신임 내지는 탄핵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경향으로 정치적으로 무르익어지면은 한 가지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그래도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또 했다. 이래서 정치적인 점수를 딸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딸 수가 국내적으로 곤란하니까 가서 무력으로 갖다 치면은 국민들이 그 관심을 글로 돌리니까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이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가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평화적으로 되느냐 군사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생각난 건데 CNN에 얼마 전에 뉴스룸에서 인터뷰하셨잖아요. 인터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이 원하는 거는 뉴클리어 스테이트, 그러니까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까지 연결되어 온 거였는데 핵을 포기한다라는 거하고 핵 보유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하고는 둘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 아닌가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핵 보유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군사적으로 북한을 해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김일성 수령이 북한에서 우리는 우리 조선 반도에 핵이 없어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북한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는데 자기가 가보고 참 형편없이 이 핵이 파괴력이 있거든. 사람도 수십만을 당장 죽이고 또 당대만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사람을 신체적으로 불구자로 만든다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사실적으로
핵무기는 우선 조선반도에서는 없어야 된다. 네. 세계적으로도 없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유훈 정치이기 때문에 그 훈시가 역력히 살아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핵 포기하겠다. 우리가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핵 포기하려고 그랬다. 나도 그걸 유훈을 받들어서 핵 포기한다. 그러면 북에서 그걸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싱가포르에 와서 자기가 우리는 핵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좀 이렇게 이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 같은 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바람직한 거는 과학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태도를 발휘해서 북한을 사회주의 일당마 통치의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고 또 저거는 저렇게 사는 방법이구나 인정해야 돼요. 북한이 무슨 막 이렇게 군중들이 해서 김정인 위원장을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문화의 일부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선거를 해서 바꿔야 된다. 선거가 북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있는 대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도 북한대로 살 권리가 있다. 주권 국가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미국식으로만 해야지 세계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G7 회의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미국의 우방들도 안 따라옵니다. 트럼프가 그만큼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김정은이도 가서 끌어안고 러시아 푸틴도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냉전의 그 모습을 없애고 이념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발전이 중요하다. 뭐도 잘 먹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상당한 미국 국내나 서구의 정치 풍토로 봐서 무리가 됩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